시작입니다. 유전. 마스크 벗고 갈게. 안 아프거든? 아픈 사람 없지? 내가 저번에 수업 때 얘기했었나? 서울 쪽에는 학원에 이제 코로나가 좀 퍼져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고, 그래서 가능 혹시 좀, 증상이 있거나 하면 마스크를 쓰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유전을. 쉬는 시간은 언제쯤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유자재로. 몇 시, 몇 분, 몇 초 정도 할까? 상관없어? 오케이, 상관없어. 역시. 시작해볼게. 제일 어려운 단원이라 하는 유전인데, 내 목표는 이제 그거야. 유전 문제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수능 기준으로 해도, 최고 난도 한 두 문제 외에는 자기 힘으로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게 내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그게 성공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성공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연습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유전이 뭔지 알지, 윤성아? 그지? 알지, 유전.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지? 네. 내용을 한번. 시작하는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요. 처음에는 크게 긴장 안 하고 들어도 돼. 또 한번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시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렇긴 한데, 다만, 개념적 문제도 한 번씩 헉!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아우! 다 깨졌어요. 비싼 건데. 자, 동그라미, 슉. 이렇게 생긴 게 뭐지? 염색체. 그지? 자, 이렇게 생긴 건 뭡니까? 염색 분체입니다. 이거 염색체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색체의 수라고 할 때, 다음에 얘기할 거야. 염색체의 수라고 할 때 이걸 염색체 하나로 봅니다. 보긴 하지만, 염색체의 정의에서는 이거는 염색체가 아닙니다. 염색체는 어느 유전 정보가, 바로 어느 유전 정보가 똑같이 복사가 돼서 두 벌이 이렇게 묶여져 있을 때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둬야 될 것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되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데 붙어서는 이건 좀 집중하고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그 과정에 숨겨져 있는 어떤 유전자나 다른 어떤 물질의 양이나 상대적 비 뭐 이런 거 따지는 문제에서는 그 이해를 못하면 이제 아예 풀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용어부터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유전자. 영어로는 gene, gene이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다. 유전 정보야. 형질을 결정한다는 건 뭔데?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곱슬머리. 직모 어디 있습니까? 직모지. 맞지? 직모. 이런 게 이제 형질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일 때 이걸 표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유전자이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DNA 특정 부위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NA의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전체 DNA가 전체 유전자는 아닙니다. 전체 DNA가 전체 유전자는 아니다. 요 밑에 있는 DNA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는 세포핵에 주로 DNA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DNA 중에서 약 2% 내외가 유전 정보로서의 의미가 있고, 즉 유전자고, 그 외에는 다 쓰레기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외를 뭐라고 하냐면 정크 DNA라고 합니다. 정크푸드가 뭔지 알죠? 정크푸드. 그지? 그런 거와 비슷해. 정크 DNA라고 한다.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DNA의 어떤 특정 부위만 유전 정보의 의미로서 유전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의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한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 정해진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사람 기준으로 사람의 한 개체의 유전자의 수가 약 3만 개라고 하는 게 이미 2001년도에 확인이 됐어요. 3만 개 정도를.
약 3만 개야, 유전자가. 이 3만 개 유전자가 어디 있니? 각 세포의 핵 안에 DNA로서 다 있어. 됐니? 한 세포당 3만 개의 유전 정보 다 들어가 있다고. 핵이 없는 세포, 예를 들어 적혈구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런 세포 몇 개나 있어? 한 개체당? 약 8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하지, 그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3만 개가 있는데, 이거 배웠잖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DNA 사슬이 몇 개 있다? 46개 있어, 그지? 46개. DNA 사슬이 46개 있다고 해도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슬을 묶어서 좀 굵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염색체거든. 염색체니까 염색체가 46개라고 하는 거는 DNA 실 사슬이 46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46개 또는 46개 중에 나는 내가 46개 갖고 있거든. 나 정상이야.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반은 엄마한테 반은 아빠한테 받았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사람이잖아.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DNA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거도 아빠 거도 크기가 같은 사슬이 각각 한 쌍씩 존재하게 돼요. 됐죠? 그러니까 종류로 봤을 때는 46종류라고 할 수 없고요. 23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23종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각 사슬마다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하나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46개고 종류로 봤을 때 유성아 23종류라고. 됐니? 23종류라고. 그럼 23종류에 3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DNA 사슬에는 서로 다른 유전자가 약 몇 개? 암산해봐. 3만을 23을 나눠봐. 약 1400 정도 나오지, 그지? 내가 다 25년 전에 계산한 거니까 그냥 하면 돼. 됐지? 약 1400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나의 DNA 또는 하나의 DNA 사슬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유전자가,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결정하고 동공의 색깔을 결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다른 유전자가 약 1400개, 평균 1400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유전자들이 각각 이 사슬의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다.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NA는 NA라고 하는 거는 뉴클레이드 그러니까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소 하나 뜯어낸 산성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쭉 연결돼 있는 건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 모양 꼬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여기 있으면 요쪽이 있지, 그지? 요 각각을 사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두 사슬이 어떻게 돼? 서로 나선 구조로 꼬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꼬여져 있다?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거 DNA의 구조를, 기본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DNA 이중 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 나선. 하나의 나선이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는 뭐냐? 일단은 염색체라는 말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옛날이었죠. 한 200년 가까이 전에 200년 가까이 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세포 내부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염료, 그러니까 뭔가 물들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제 현미경을 봤어. 근데 진짜로 염색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 염색이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염색체. 했죠? 염색체. 크로모종이라고 하는데 염색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염색이 되는 물질이라서 염색체라고 얘기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그 염색체가 뭔지를 따져보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DNA 이중 나선 사슬 구조가 있죠? 이게 어떻게 엉키고 꼬이고 해서 더 두꺼워져 있는 어떤 구조가 돼요. 이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꼬일 때 이 구조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갈 수 있냐면 염료라고 하는 게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딴 데는 염색이 안 되는데 이 특정 구조 때문에 염색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염색체라고 얘기하게 됐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뭡니까? DNA 사슬이 꼬여져 있는 구조, 감겨져 있는 구조라고 얘기하면 돼. 실패가 뭔지 아니? 요즘 애들 잘 모르더라. 실패. 페일료 말고 실패.
실을 이제, 예를 들어 요즘 집에서 엄마가 바늘로 실 꼬매고 이런 경우 거의 없지, 그지? 근데, 실을 똘똘똘똘 감아서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거. 이걸 실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와 비슷해. 실은 염색, DNA 사슬이라고 하면 이게 똘똘 감겨 있는 게 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DNA 사슬이 뭐가 있다고 했어? 유전 정보가 있다고 했어. 그지?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유전 정보 쭉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읽을 수 있어야 돼.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실을 감듯이 이렇게 꽝꽝 감아놓으면 안에 있는,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니? 없지. 그지? 그러니까 염색체로 만들어져 있을 때는 유전 정보를 읽어서 여기 얘기하는 어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에만 염색체라는 구조가 보이는데, 그러면 세포 분열기에는 유전 정보에서 만들어지는 게 뭔데?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전 정보에서 뭐 만들어져요? 단백질 만들어지지, 단백질. 유전 정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은 M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왜? M기에는 염색체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염색체 모양으로 존재할 때는 이 유전 정보를 읽어서 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유전체, 마지막 개념 용어를 보면,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게놈이라고 했습니다. 게놈. 들어봤을 수도 있어. 게놈. 지금은 지놈이라고 얘기해요. 지놈. 이 영어로 이 뭘 뜻하는 거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게 있었거든. 이 뭘 뜻하냐?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기본 틀이 뭔지 쭉 다 밝혀보는 거야. 그걸 이제 유전체라고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유전체라고 얘기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유전체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혹시나 특히 올해부터 수능은 이제 약간 좀 사소한 걸 선택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를 지향한다고 하면 사소한 걸 낼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말이야. 이거 혹시 나오면 꼭 내 이름 어디 좀 얘기해줘. 응? 유전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염색체 몇 개 있어? 46개 있지. 이게 뭐라고 했어?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 한 개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유전 정보를 다 밝혀내는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아니야. 내 유전 정보를 다 밝혀내는 거 기본 게놈 프로젝트지. 기본 게놈.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성이하고 나는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지 않은 거야. 맞지? 생긴 것도 다르고 그렇잖아. 맞잖아? 완전히 똑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뭔지, 유전 정보의 기본적인 틀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받은 같은 크기와 모양의 염색체 한 쌍이 있거든요. 각 한 쌍이 몇 쌍 있다? 23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세포에. 됐지? 그렇게 한 쌍씩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읽어낼 필요가 없어, DNA를. DNA 정보를 다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이 유전체를 밝힐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둘 중에 한쪽만 쭉 다 밝혀놓은 걸 뭐라고 한다?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둘 다를 밝힐 필요 없다고.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한쪽만 밝힌 걸 유전체를 한다. 이 정도로 알아서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자, 염색체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 그지? 세포 분열기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요렇게 점점 풀어서 보면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지? 자, 염색체의 한 실처럼 보이는 게 사실 이게 하나의 실이 아니야. 뭐야? DNA가 어떤 단백질에 감겨서 몇 바퀴 감기냐? 1.7바퀴 정도 감깁니다. 두 바퀴 조금 안 되게 감겨서 이제 서로 더 두꺼워지고 있는 어떤 구조야. 이거 자체가. 근데 이걸 다 풀어보면 이제 이중나선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지? 이거 알아둬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염색체는
염색체는 DNA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DNA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왜? 염색체에는 DNA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의 DNA 사슬이 한 1.7바퀴 정도 감겨있는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기억해야 됩니다. 용어 기억하기. 됐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포분열 시 나타나는 한 개의 염색체. 요 염색체를 한 개라고 합니다. 요거. 한 개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개의 염색 분체는 동원체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염색 분체고 요게 하나가 염색 분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사이에 보면 동원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동원체는 이쪽 저쪽의 염색 분체의 특이적 구조를 동원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특이적 구조를 묶어두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동원체는 복합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염색체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요쪽 한쪽 세로줄 이쪽에 뭐가 있는 거야? 의도하는 유전 정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것 때문이야. 세포 분열을 하면 이쪽 세포 저쪽 세포에 다 똑같은 유전 정보 다 가야 되거든. 원래 하나의 세포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양쪽이 다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 있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복사기에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해리포터 1권이라고 하면 얘는 해리포터 2권이 아니고 1권입니다. 그냥 똑같은 거야. 똑같은 두 권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들을 이 염색 분체들이 어떤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의 사이 의 관계는 자매 염색 분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염색 분체 중에 그냥 염색 분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얘 둘 동원체에 묶여 있는 양쪽은 자매 염색 분체다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옆에는 이제 그림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DNA 이중 사슬 나선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슬만 따져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되게 고분자, 큰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자연 상태에서는 큰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인간이 만들었든 자연이 만들었든 항상 그래. 어떤 게 있냐면 단위체라고 하는 게 있어. 단위체. 큰 거 만들 때 무조건 단위체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예를 들어 집을 만들어. 벽돌집을 만들면 벽돌 있잖아. 그게 단위야.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DNA와 아주 긴 사슬을 만들어낼 때는 하나짜리가 여러 개 모여서 이제 길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 그 하나짜리를 단위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단위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 DNA 사슬을 만든 단위체가 인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5개 있는 오탄당.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여기서 염기라고 하는 거는 화학을 배웠나요? 배웠으면 알걸. 질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하고 나면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나와요. 그 비공유 전자쌍이 오이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로우리 염기로 작용하지, 그지? 그러니까 산염기 정의가 3가지가 있잖아, 그지?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루이스 이렇게, 그지? 미안해, 루이스야, 로우리 아닙니다. 루이스. 그러니까 루이스 산염기라고 하는 거는 전자 주고받는 거에 대한 약속이거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들이 염기인 이유가 뭐냐면 AG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들이 염기인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는 질소를 갖고 있고 실제로 얘들은 화학 반응에서 염기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1대1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위체가 있고 이 단위체 밑으로입니다. 위로 아닙니다. 밑으로 탁 붙어가면서 쭉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사슬. 그리고 맞은편에 또 사슬 있지. 맞은편에 사슬 있지. 얘가 이렇게 탁 결합을 하게 되고 얘가 탁 반대쪽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주보는 사슬에 마주보는 구조는 뭐가 마주보냐면 염기들이 마주보게 됩니다.
염기들은 항상 쌍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염기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A, T, G, C.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는데 얘들은 항상 자기 짝을 갖고 있어. A는 맞은편에 T를 갖고 있고 G는 맞은편에 C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만 결합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A 앞에 T, G 앞에 C, T 앞에 A, C 앞에 G 이렇게 돼 있지. 그지?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가 되냐면 유전 정보가 됩니다.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산이란 이 당이 오탄당이라고 하는 애는 유전 정보로서 의미는 없어. 그냥 골격, 그러니까 이 사슬을 만드는 어떤 뼈대의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에 붙어 있는 띠띠띠띠띠띠 염기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게 유전 정보가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는 DNA 사슬 구조이고, 그지? 세포 안에 뭐 이렇게 DNA 사슬들이 많이 있지, 그지? 염색사라고 하는 게 있고, 염색사가 이제 뭐니? 잠깐만. 자, 염색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방금 내가 말한 염색사는 요런 구조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염색사. 요건 DNA 이중나선 사슬, DNA 사슬. 염색사 더 묶여서 이제 염색체가 된다. 요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요. 얘 염색사예요. 이거.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있고요. 뭘 보냐면, 지금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좀 약간 시시할 수도 있어, 이게. 문제 푸는 게 더 재밌을 텐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염색체 종류를 따져볼게요. 염색체, 사람 기준은 46개 있습니다. 그죠? 46개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는 약간의 어떤 구성이 달라요. 약간의 구성이 다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들을 상염색체. 일반적인 할 때 상입니다. 상염색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된, 성 결정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는 한 세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래서, 일단은 상과 성염색체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 어떤 사람이라도, 그지? 엄마와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유전물질을 동등하게 물려받았는데, 그러면 물려받았을 때 같은 크기와 모양의 염색체 기준으로 같은 크기와 모양의 염색체를 하나씩 물려받았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엄마 거, 아빠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 몇 쌍이 있다라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냐면 23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23쌍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여자들은 23쌍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야. 근데 남자는 사전적 의미에서는 22쌍이 있습니다. 상동염색체. 왜? 상동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크기와 모양이 서로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X와 Y 염색체는 상동이 아닙니다. 알죠? Y 염색체가 훨씬 작아. 사람에서. 항상 Y 염색체가 작다라는 오개념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사람에서. 오케이?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다 설명하고 구분해서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은 상동 염색체가 23쌍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맞는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상과 성 염색체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염색체를 성 염색체를 하긴 해요. 그렇긴 한데 성을 실제로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염색체는 뭐냐면 Y 염색체입니다. Y 염색체. X 염색체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Y 염색체에 유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배웠니? Y 염색체 유전자? 있다. 있어. 이런 것도 보기 선택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Y 염색체 유전자 있습니다. 근데 적어요. 적고 사람이 어떤 생명 유지에 되게 중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없다고 봐도 돼요. 됐지?
근데 Y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전자, 잘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귀속털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 귀속털 유전자. 귀에서, 속에서 털이 나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요만큼 삐져나올 때, 더럽지, 그지? Y 염색체 누가 갖고 있지? 남자가 갖고 있는 거야. 여자는 절대 귀속털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귀속털이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안 보이지? 그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코털 정리로 계속 귀속털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가장 유명한 거야. 근데 학생들이 모르지만 사실은 더 알아야 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Y 염색체 위에 있는 성결정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 이름을 내가 그냥 번역한 거야. 됐지? Y 염색체에 있는 성결정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에서 뭐 만들어진다고? 단백질 만들어진다. 됐니? 자, 이 단백질이, 이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로 언제 발현되냐 하면, 윤성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현됩니다. 엄마 뱃속에 있고, 약 6주에서 8주? 그 임신 6주에서 8주 정도부터 발현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하는 기능이 되게 재밌는 게, 웃긴 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수정이 되잖아요. 수정이 되고 이제 발생 과정이라는 게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덩치도 커지면서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이거든. 발생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발생 과정에 다른 어떤 신호가 없다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성아, 나도 너도 여자가 될 기회를 잃었던 거야.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남자 결정되고 여자 결정돼서 발생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여자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아까 말했지. Y 염색체 위에 있는 성결정 유전자가 발현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으면 이 단백질이 뭘 하냐면 여자로 발생되는 과정을 막아요. 막으면 또 프로그램 다 돼 있거든. 막아줬을 때만 우회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생길 수 있어. Y 염색체 있어. X, Y 이렇게 있다고. 정상이야. 이걸 핵형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상인데 여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되면? Y 염색체에 있는 성결정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럼 Y 염색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상동 염색체와 대립 유전자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볼게. 상동 염색체가 뭔지 알겠지? 그지? 엄빠한테 받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러면 상동 염색체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는 엄마 아빠 다 사람이니까 그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는 하나의 표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유전자들 보통 이제 영어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대문자 A라고 하면 이쪽에는 소문자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유전자 관계, 즉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대립 유전자. 엄마하고 아빠가 대립하자는 거지.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대립 유전자이지만 여기에 대문자 A가 있고 여기에 소문자 A가 있을 때만 대립하는 게 아니고요. 대문자에 대문자 A 있을 때도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소문자에 소문자 A가 있어도 이건 대립 유전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의 정보가 똑같다고 해서 대립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 국어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면 무조건 대립 유전자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다음,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지만 나타내는 특성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다는 게 대문자 A, 대문자 A. 같은 겁니다. 소문자 A, 소문자 A. 같은 거야. 근데 대문자, 소문자 또는 소문자, 대문자 이런 건 다를 수 있는 거지. 다른 거죠. 그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용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는 용어 두 가지가 또 나옵니다. 볼게요. 핵상이라고 하는 게 있대. 핵상. 그리고 핵형. 이런 비슷하죠, 그죠?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키워드는 이겁니다. EN과 N입니다. 이게 뭔데?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는 엄마와 아빠의 유전 정보가 한 쌍으로 다 존재하는 세포들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엄마 쪽, 아빠 쪽 다 갖고 있기 때문에 E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제 생식세포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세포들은 그 과정이 있는 세포나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이 두 개의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 중에 둘 중에 하나씩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 세트를 조합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얘들은 둘 중에 한쪽씩만 존재한다고 해서 2n을 나눈 거지 2로, 그지? 나눠서 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얘기를 하자면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으면 2n, 염색체 중에 한 개씩만 있으면 n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상동 염색체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세 개 또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한 세포에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이제 이 핵상의 정의에 따라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3n짜리, 4n짜리, 6n짜리 이런 걸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동물은 그런 거 만들어지면 태어나지도 못합니다. 태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핵형 볼게요. 핵형은 핵의 형이 아니고요. 형태 얘기하는 겁니다. 형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따라서 이제 현미경을 확인해 봤어. 이랬을 때 현미경으로 보이는 염색체의 모든 특징들을 다 핵형이라고 합니다. 자, 개수가 보이겠지. 모양과 크기가 보이겠지. 그지? 그런 것들을 다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핵형은 뭐라고? 염색체의 개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외형적인 특징 모두를 일컫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핵상과 핵형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거 어때? 자, 이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시 말할게, 염색체를 다 보여주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수능에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염색체를 46개인데, 보여주는 게 8개밖에 없는 거야. 8개 가지고 해석을 했다가 틀리게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2n 이퀄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뜻하냐면, 실제로 핵상이 2n이고, 염색체의 수가 6개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핵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염색체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핵상, 요건 염색체의 수. 엄밀하게 말하면 핵상과 염색체 수는 다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요거 크기 모양 같지? 요거 크기 모양 같고, 요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크기 모양 같은 게 새쌍이 있지, 그지? 새쌍이니까 6개고, 그러니까 2n 이퀄 6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크기 모양 같은 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건 n 이퀄 3이라고. 개수는 3개니까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사람의 핵형. 그러니까 쭉 보면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1번부터 22번까지가 상염색체입니다. 됐나요? 이 번호 어떻게 매겼겠니? 크기에 따라 키, 그지? 염색체의 키 순서에 따라 매겼습니다. 이거 됐나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큰 놈이고 22번이 제일 작은 놈입니다. 22번은 더 작게 보이지? 아니야, 22번이 제일 작아. 됐지? 자, XX 있고 XY 있죠. 그러니까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다고 했는데 여자는 XX, 크기와 모양이 7번과 8번 사이 정도 됩니다. 됐나요? X 염색체가. 그 다음에 XY 이렇게 갖고 있는 Y가 22번보다 작게 보여? 이거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크다 작다는 별 의미 없습니다. 얘는 20번과 21번 사이 크기입니다. Y 염색체가. 작은 편이야, 한마디로. 됐나요?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남자의 핵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핵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사람인데 같다고 해야지. 이거 아니다. 그냥 딱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핵형 다르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2의 그 어떤 예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쭉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 염색체에 상과 성 염색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람 성결정은 수정되는 정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말이 뭘 뜻하겠니? 정자는 성 염색체를 X 또는 Y 하나를 갖고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X를 갖고 있는 정자가 수정되면 X가 되는 거고, Y를 갖고 있는 정자가 수정되면 X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응용하면 되고요.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핵형 분석이라는 어떤 파트가 있거든, 문제에서. 요거 가장 기초에 대한 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볼게요. 염색 분체가 뭔지는 알아, 이제. 그지? 알지?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가. 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지? 아까 말했잖아. 염색체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다고? 세포 분열기 때 만들어지는 거야. 왜 염색체가 만들어지지? 분열기 때? 봐봐. 염색사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 그지? 그게 조그만 획 안에 다 들어가 있으려면 막 이렇게 엉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미친 여자 머리카락처럼. 그지?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이렇게, 그 같은 크기 모양대로 한쪽으로 반반씩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니?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려면 나눠야 되잖아. 나눠야 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눠야 되니까, 그러면 세포가 분리되기 전에, 이렇게 질서 있게 구분이 될 수 있게 똘똘똘 감아 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 때만 보이는 게 염색체야. 근데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니? 염색 분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염색 분체 형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세포 분열기가 시작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 어떤 세포가 존재하는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기 아니었어? 근데 이제 분열기가 됐다! 라고 말할 때 딱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안 보였는데 안 보였던 염색체가 굵게 보이기 시작하면 분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두 개의 염색 분체는 감기 때 복제된다. 그러니까 염색 분체의 정보가 복제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이때 있는 거 아닙니다. 복제돼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각각 응축돼서 형성됐다. 그래서 결국 이 염색 분체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기는 분열기 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개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 유전 정보가 같다. 그래서 이걸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건 언제 분리되냐? 이게 왜 분리되나? 라고 하면 아까 말했잖아. 이 정보가 있으면 세포 분열이 되면 세포가 두 개가 될 거니까 이 정보를 원래 한 세포에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됐지만 세포가 분리되면 이쪽에도 줘야 되죠. 그지? 양쪽에 다 줘야 되니까 그지? 하나를 더 준비를 했고 복사해서 준비했고 세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 전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분열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면 원래 이렇게 돼 있어. 풀어져 있어. 그랬다가 이제 봐봐. 풀어져 있다가 이렇게 두 배가 돼. 복사가 돼. 복사가 된다고. 염색체 모양 아닙니다. 아직. 염색사야. 복사가 돼. 복사가 된다는 자체가 뭐지? 분열을 결정한 거야. 이미. 분열을 결정 안 하면 복사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열을 결정해야 복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복사가 된 이후에 보였어. 염색체 보였어. 이제 분열기야. 이때부터는 분열기야. 맞지? 분열기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가 동원체가 딱 끊기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같은 해리포터 일권이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자, 탐구 활동에 또 핵형이 나오네, 그지? 핵형 분석 한번 읽어볼게. 염색체 사진 일단 준비했어요. XY, 남자, XX, 여자네. 뭐 또, 다른,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다. 내가 보기엔 없어. 염색체를 모양에 따라 가위로 오리고, 오린 염색체를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 찍고, 이 크기 해서 붙이고 번호를 매긴다. 이게 실제로, 그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활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로 이거 교과서 이런 거 나와 있는 교과서 3개인가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염색체 구성. 이제 가나다 보고 이 뭐 해야 되냐면 이게 핵형이지 한마디로. 맞지? 이 그림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구성이고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걸 이제 핵형 분석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걸 문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볼게. 그림은 같은 종에 속하는 두 개체야, 두 동물. 두 동물의 세포, 가부터 다까지. 그러니까 두 동물인데 세포는 세 개니까 한 동물은 이 세포 세 개 중에 두 개를 가지고 한 동물 하나일 거야. 맞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지?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 이 동물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이거 얘기 왜 해주는지 혹시 모르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니까 일단은 한번 설명할게요. 성 결정하는 방법이 XX, XY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XX, X0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X0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X 하나만 있으면 수컷이 되는 거야. X 두 개 있으면 암컷. 또는 XY 체계가 아니고 GW 체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GGGW. GG라고 하면 같은 크기 모양을 갖고 있을 때 수컷이 되면 GG라고 합니다. GG. ZZ. 그리고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을 때 암컷이 될 때 GGGW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 그 파충류하고 여왕 머시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왕 개미, 여왕 벌 이런 거 있잖아요. 집단 생활하는 그런 애들 보통 GGGW 체계 또는 GGG0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 혹시 우리 동물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있어. 성과 관련해서 신기한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거북이가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알에서 거북이들이 나오는데 거북이가 어떤 해안가에서 30만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30만 마리가 모두 수컷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유전 물질이 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알을 낳은 환경이 결정합니다. 환경이. 온도, 습도 이런 것들. 환경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 적응한 거예요. 성결정에 대해서 적응한 거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가 이미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 어떤 동물이야? XY 체계를 갖고 있고요. 자, 윤성아 한번 볼까? 대답해볼까? 얘들 지금 크기와 모양이 같은 쌍이 몇 개 있습니까? 윤성아. 뭐 있는데 이러지 마. 알겠지? 몇 쌍? 진짜 안 보여? 마설. 세 쌍? 이제 세 쌍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근데 두 쌍은 진짜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데, 얘 남아있는 한 쌍은 크기와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인다, 그지? 일단 알아두자, 이렇게. 이쪽은 어때? 윤성아?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같고, 이렇게도 같지? 그지? 같은 종이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 같은 거, 요렇게도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요거하고 크기와 모양 같은데 이건 염색체고 이건 염색 분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것도 빨간 거도 마찬가지. 근데 파란 거는 보면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한 쌍이 있을 수도 있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한 쌍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다를 수 있다면 이건 성염색체입니다. 이랬을 때 X와 Y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크기 모양이 한 쌍이 되어 있는 것과 다른 크기 모양이 한 쌍이 되어 있을 때 이것만 보고는 누가 X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에 크기와 모양 같은 성염색체가 있다고 할 때 요거하고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애가 X가 되는 겁니다. 그거 다른 게 Y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Y가 돼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만 판단해야 돼. 이렇게만. 됐고. 이쪽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 연두색, 요거 빨간색. 이거 근데 성염색체인데, 이 크기 아니잖아. 요 크기잖아. 그치? 작지? 그치? Y 염색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아까 말했지만은, 두 동물이라고 했거든. 그치? 두 동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XY가 있으면 수컷이고요. 요 XX가 있으면 암컷이고요. 생각해봐. Y가 있으면 뭐니? 암컷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수컷이 되는 거지요.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두 동물에서 한 동물은 이렇게 가닥을 가지고 한 동물은 나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판단해야 돼요. 핵경 분석 문제. 자,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2n입니다, 핵상이. 그리고 6개 갖고 있고요. 얘는 뭐야? 2n입니다. 2n 아닌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2n이고 6개 갖고 있습니다. 얘는 n이고 3개를 갖고 있죠. 오케이? 양쪽 중에 한쪽만 갖고 있으니까 n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근데, 그러니까 얘도 2n이고 얘도 2n이야. 차이는 뭐야? 어떤 같은 정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얘는. 그지? 같은 정보가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정보가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정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2n이라 할 때 얘는 4n이다, 이렇게, 4n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얘들은 핵상은 같아, 핵상은. 그지? 핵상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DNA의 양은 다르다. DNA 양. DNA는 뭐 염색 분체나 염색체를 이런 기본적인 물질을 DNA라고 하자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하고 동원체에 묶여서 두 개가 있는 건 뭐니? DNA가 2배가 돼 있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DNA 양은 얘가 얘보다 2배 조금 더 많겠지. 왜? 여기는 Y가 있는데 얘는 X가 있잖아. 그지? 딱 2배가 아니고 2배보다 조금 많겠지. 그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실 건데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하고 세포 분열, 분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경 분석과 상대량을 따지게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혼자 공부해서는 빠르게 이제 습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가 뭐지? 주기?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걸 이제 하나의 단위를 주기라고 하죠. 그죠?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는 마스크에 쓰고 있냐? 세포 주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패턴으로 뭐가 반복되는데 세포가 분열했다가 성장하고 또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반복되면 이걸 하나의 단위를 세포 주기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걸 세포 주기를 하고 그러면 주기라고 해도 반복이 된다고 해도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세포 주기 시작 지점이 언제일까요? 세포가 존재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세포 주기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분열하기 때문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세포 주기는 언제 시작되는 거냐 하면 분열이 끝났을 때 시작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분열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하나의 덩치 큰 세포가 있었는데 세포가 2개로 분열하면 뭐니? 덩치가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분열하기 전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엄마 세포, 모 세포라고 하고 분열하고 난 세포들을 뭐라고 하냐면 딸 세포라고 얘기하면 딸 세포, 아들 세포라고는 말은 없습니다. 됐지? 딸 세포라고 하는데 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가 세포 주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쭉 다 안 읽고요. 내가 세포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 그러니까 분열하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때를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열을 하고 있는 시기 외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포 주기 주인공이 분열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분열하는 시기가 하나의 주기 중에서는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분열기 사이의 시기, 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간기. 사이 간자 써서. 시간 할 때 간자야. 됐지? 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뭐지? gap, gap, gap이라고 얘기합니다. gap. 됐지? 그래서 딸 세포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분열 끝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간기로 들어간 거야. 간기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시기를 gap 1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시기라고 하는 건 다른 시기도 있다는 뜻이지, 그지? 일단 결과부터 먼저 다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간기는 3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징.
어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겠지, 그지? 자, 논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 설명해 볼게. 그러면 처음에 딸 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시기를 왜 구분하냐라고 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기를 키워야 되잖아. 얘가 사람 역할을 하려고 하면 너네 거의 다 컸잖아, 그지? 그때까지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딸 세포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딸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가 될 때까지 세포가 성장해야 되거든. 세포가 덩치만 커지니? 아니야.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정상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세포 안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이나 에너지 물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보가 돼야 돼. 그렇게 하면서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를 지원기라고 해. 됐지? 그럼 지원기 이제 다 성장했어. 너는 이제 20살 좀 됐어. 20살 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지, 그지? 예를 들어 누구는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하겠지, 그지? 그렇게 될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세포 같은 경우에 성장을 다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어떤 선택, 너네도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얘들은 선택의 기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냐면 모든 세포들이 다 분열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내 피부에 있는 피부 세포는 피부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돼? 때가 돼서 탈락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다가 세포의 수명이 닿으면 죽게 돼. 세포가 사망하는 거야. 됐지? 죽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세포를 계속 분열하는 주기를 계속 돌 것인지 아니면 이 세포 주기를 빠져나와서 어떤 기능하는 세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기능하는 세포가 됨을 결정하게 되면 얘들이 그때부터 세포가 이상해져.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 바뀌면서 딱 그 전문적인 그 세포의 모양이 되는 거죠. 피부 세포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이렇게 생겼어. 무슨 뜻이냐면 직육면체 모양으로 생겼어. 왜 그렇게? 피부 장벽이 좀 두꺼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얇은 세포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두껍게 이렇게 세로로 서서 얘들이 탁탁탁 붙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꺼운 장벽을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혈구 어떻게 생긴지 대강 알지, 그지? 약간 던킨 도넛 같이 생겼는데 중간에 안 뚫려 있는 거, 그지? 이렇게 자기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져. 색깔도 달라지고 만들어내는 단백질도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세포 주기를 빠져나와서 특징적인 구조 기능을 갖게 될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포는 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화된 세포는 다시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화된 세포가 분열하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니?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 그 종양 중에서 그렇게 세포 분열하다가 그냥 세포 분열을 멈추고 덩어리로 그냥 유지되면 이걸 양성종양. 우리나라 말로는 혹이라고 합니다. 혹. 양성종양이라고 하고 분열을 멈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분열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 또는 조직까지 침범하면서 분열을 하게 되면 얘를 악성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성종양. 다른 말로는 암이죠, 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종양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즘에도 분명히 있어. 사마귀라고 들어봤지? 피부에 나는 거. 사마귀, 그지? 사마귀, 이거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 그리고, 우리 피부에 갖고 있는 점 중에는 양성종양화되어 있는 점이 꽤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있는 점 중에서 경계가 모호한 점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통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확률은 되게 낮아. 확률이 되게 낮은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피부에 암 생기면 그거 도려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렇게 피부암 걸려서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전이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걸 분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세포 주기 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방금 아까도 얘기했었잖아. 자, 여기 결정을 했단 말이야. 결정을 했는데 나 분할 안 하고 분열할 거야 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유전 정보가 한 벌이 더 필요해. 맞지? 분열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고 바로 어디에 돌입하냐면 DNA 유전 정보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복제기로 돌입합니다. 복제기. 영어로 합성을 뭐라고 하냐면 synthesis라고 얘기하는데 그 synthesis의 첫째 글자 이니셜을 따서 S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DNA가 한 벌 더 만들어진 복제입니다. 됐죠? 복제가 다 되면 복제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이후에 이제 뭐 하면 돼? 분열하면 되잖아. 근데 짧게 또 G2기라는 단기가 있어요. 왜 있어야 될까? 분열하면 되는데 이 G2기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까 말했잖아요. 분열기 때는 단백질 만들고 에너지 만들고 못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분열기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G2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분열기 때 필요한 단백질이 있어요. 뭐 동원체에 결합해서 끌고 가야 되는 염색 분체를 끌고 가는 방추사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이거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런 거는 간기에는 필요 없거든. 분열기에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준비하냐? G2기. 준비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에너지 못 만드니까 그 분열기 때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G2기에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해서 다 준비가 되면 이제 분열기로 들어가지. 아까 말했잖아. 분열기가에 들어갔다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정보가 뭐라고? 염색체가 보인다 하면 이걸 분열기가 들어갔다고 하고,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할 때를 분열기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전기. 분열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세포가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세포 주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됐죠? 넘어가 볼게. 세포 주기에 대한 기본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세포 분열.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야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큰 종류로 나눴을 때 우리 사람 또는 동물에서는 세포 분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오 그러니까 되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할게. 같은 말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볼게요. 둘 중에 하나지. 체세포 분열이 뭐냐? 몸에 있는 일반적인 세포를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분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체세포 분열. 됐지?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세포는 뭔데? 생식세포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됐지? 그 외에는 체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체세포가 하는 분열이지. 세포 분열을 통해 체세포 수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듯이 분열을 했을 때 딸 세포가 덩치는 작아져도 성장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뭐는 같다? 유전 정보는 원래하고 똑같다. 양쪽이 똑같다. 오케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면 핵분열과 어디였냐? 세포질 분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두 가지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포 분열을 그냥 요거라고 볼게요. 일단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했지. 분열기에 들어가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왜? 특징들이 다 다르니까. 그지? 첫 번째 시기인 전기는 뭐다? 염색체가 응축된다는 거는 염색체가 응축되는 게 아니야.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 거야. 됐지? 염색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세포에 핵이 있거든. 세포 핵이 있거든. 핵을 구성하는 그 경계를 핵막이라고 하는데 이 막이 없어져. 그러면서 또 핵 안에 보면 현미경을 봤을 때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도 풀어져 없어져.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전기 특징은 염색체가 보인다.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방추사가 형성되어 이제 드디어 이제 동원체에 붙기 시작한다. 오케이?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뒤늦게 낸다고 이런 예시를 주면 이게 전기인지 중기인지 사실 기억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방추사가 동원체에 딱 붙는 거는 전기 때 시작된다. 근데 다만 전기 시작 때는 아니야. 전기가 끝날 때쯤이야. 전기 과정에서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분되는 어떤 시기인 중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요겁니다.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밑에 그림 있지? 전기 때는 이게 풀어지면서 염색체 보이기 시작해. 그럼 이제 안 보였거든. 염색체가 없었거든. 보이기 시작하면 전기. 그다음 풀어지고 얘들이 염색체가 일렬로 나란히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되면 이때를 중기라고 하는 거야. 나란히. 왜 나란히 배열되니? 양쪽으로 끌려가야 돼요. 하나씩 자매 염색 분체가 하나씩 끌려가야 되거든.
똑같은 유전자고 똑같이 1대1로 끌려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막 서로 엉겨 있으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내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줄 세우는 거지. 이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니? 붙었고, 방추도 붙었고, 이렇게 나란히 줄 섰으니까 이제 가겠지, 그지? 땡겨서, 이렇게 가기 시작할 때가, 이다. 알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허리에 줄을 묶고, 저쪽 보고 있는 애를 이쪽 확 당기면 어떻게 돼? 확 접히겠지, 그지? 엉덩이 좀 빠지면서, 이제. 그것처럼 이제 염색 분체에 이렇게 당겨져 가는 거지. 관성이. 됐죠? 마지막으로 말기는. 말기는 뭐다? 이제 당겨져 와서 이제 딱 한 세트씩 다 만들었잖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준비해야 돼, 다시? 딸 세포가 될 준비를 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아까 전기 때 했던, 현상, 전기 때 일어났던 현상이 반대 과정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염색제가 들어가서 염색사가 되고 핵막이 만들어져야지. 이제 양쪽에 따로따로 만들어져야지.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던 공간에 핵막이 만들어져 두 핵이 돼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핵 두 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딸 세포가 될 준비가 다 됐어요. 다 된 다음에 세포가 아예 똥 떨어져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분리가 되는 방법이 동물하고 식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동물에는 세포벽이 없는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다는 거죠. 세포벽은 딱딱한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동물은 이게 말랑말랑하거든, 세포막이.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휙휙휙휙 그 고무줄 같은 걸 감아서 고무줄이 점차 좁혀져. 좁혀지면서 이렇게 똥 이렇게 양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중간에서 이제부터 세포질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쭉 감아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뻥 하면서 이제 두 개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딸 세포가 되는데, 이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질 체세포 분열을 하는데,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 이 딱 이렇게 두꺼운 세포벽으로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야. 이제 핵은 거의 만들어졌어. 양쪽에. 딸 핵이지, 그지? 딸 핵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그냥 부숴서 이제 분열을 못하니까, 요 중간에, 요 세포의 중간에, 세포벽 같은 게 점차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딱 분해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판이라고 합니다. 세포판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내 소기관 중에서 골지체라고 하는 게 세포판으로 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쫙 해서 이렇게 분리는 거의 안 됩니다. 그냥 딱 붙어있지. 두 세포 붙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세포질 분열은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일어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자, 밑에 있는 그래프, 이게 이제 초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볼게요. 뭐냐면 세포 주기 과정에서 DNA 양이 어떻게 되는지, DNA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지원기 때 DNA 양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지원기 끝에 분열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뭐 한다고? S기에 들어간다고 했지. 복제하면서 이제 딱 DNA 양이 정확하게 2배가 돼야 됩니다. 2배가 되지 않고 1.8배, 2.1배가 되면 이건 뭐니? 돌연변이야. 돌연변이야. 그지? 딱 2배가 돼. 원래 상대량이 2라고 하면 4가 됩니다. 4. 그러니까 쭉 유지되다가 세포 분열의 말기 때가 뭐냐? 말기 때가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잘 생각해봐. 말기 때 핵막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했지. 핵막으로 감싸지면 이건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인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기 때 다시 반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기 전에는 그냥 한 세포에 있는 어떤 DNA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지? 말기 때 이제 핵막이 양쪽에 만들어져서 딱 가둬지면 이제 뽕 떨어지는 거지. 양쪽 세포에 하나하나, 그지? 반반씩 갖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해서 이제 다시 상대량이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시간이 또 남으니.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주기 조절, 뒤에 보면 세포 주기 조절에 막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지, 그지? 그냥 좀 수준 높은 자료를 집어 넣은 거야, 내가.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요거는 해야 돼요. 요걸 왜 해야 되냐면, DNA 상대량 문제가 어렵게 되면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 근데 그 시작 지점에서 상대량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기 스스로 못하게 되면 이제 이거 망하는 거야. 이제 유전을 못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못하면 다 못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상대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걸 외워야 돼. 그냥 거의 이해하고 외우면 돼. 별거 아니야, 이거. 네. 딱딱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 봐봐. 체세포 분열 과정이긴 해. 에서 세포 유전자 구성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따가는 좀 또 감수 분열에 대한 것도 얘기할 거야. 어떻게 변해? 엄마 세포야. 엄마 세포가 조심. 너희 어머니 세포가 말하는 거 아니야. 분열하기 전 세포를 엄마 세포로 한다고. 됐지?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세포. 이걸 모세포라고 하는데, 이 모세포에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뭡니까? 상동 염색체의, 그지? 염색 분체 구조를 표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염색 분체가 해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니? 염색 분체는 없습니다. 염색 분체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어쨌든 상동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라고 돼 있니, 이거? 이거 안 보여. 대문자 A, 대문자 E, 소문자 E.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 위에 엄마한테 받은 걸, 파란 거니까 아빠한테,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걸 하자. 아빠한테 대 받았고, 엄마한테는 대소 이렇게 받았다고 쳐. 그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 이제 S기 때는 어떻게 돼? 복제가 되니까, 봐봐. 대 받은 거에서 대가 똑같이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동원체에 딱 붙어 있는 거지. 자매 염색 분체. 이쪽은 대소였잖아, 원래. 그러니까, 복제하면 반드시 100% 확률로 대소가 돼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묶여져. 항상 원래 갖고 있던 게 이거였다고 하면 복제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다 제곱이 되는 거야. 2배씩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제곱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오케이? 2배씩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체세포 분열이니까 그 다음에 세포가 분리될 때 어떻게 분리되냐면 봐봐. 동원체가 끊겨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이쪽하고 하나하나 또 이쪽으로 오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모세포하고 유전 정보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죠. 뭔지 알지? 그런데 다음번 수업 때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 상태까지 준비하는 거는 감수분열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감수분열은 연속된 2번의 분열을 하거든요. 2번의 분열을 하는데 첫 번째 분열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묶음 자체를 하나씩 가져간다. 묶음 자체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니? 소문자 E가 없는 거지. 이쪽은 대문자 E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게 DNA 상대량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되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안 치네. 그럼 요거까지 얘기할까? 이게 수능 문제 나온 적도 있잖아. 봐봐. 이거 보고 바로 판단돼? 세포 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얘들아, 봐봐. 이거 뭘까? 감기라고 해도 돼. 이 무슨 뜻이냐면, 핵 구조가 보이는 것 같고, 여기 뿌옇게 나타나는 거는 이건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사로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들 봐. 얘들은 뭘까요? 이거 뭘까, 이거? 염색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지? 무슨 식이? 이거? 자신 없잖아. 요런 게 전기야, 전기. 요런 게. 이제 염색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서가 없어요, 진서가.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중간에 이거, 뭐 이상한 무슨 다지류처럼, 그 진해처럼 이렇게 징그럽게 나열돼 있지? 이게 중기야, 이게.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쭉쭉 끌려가고 있으면, 양쪽으로 분리되고 있으면 이게 후기라고 생각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